결론은 농업법인을 시작하시고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첫 단추를 잘 꿰셔야 된다. 그래서 첫 단추는 미래드림에서. 네. 토지 및 농지 구매 확인하자. 또 확인하자.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이제 내년에 예정인 법령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3편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네. 과연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뭐 투기든 투자든 어떤 요건을 못 갖춰서 문제가 됐다면 어떤 환수 문제가 있을까? 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례로 LH 사건이 터지고 나서 네. 아니 그래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알겠어. 근데 그 사람들이 법을 다 피해간 거잖아요. 그쵸.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후 약방문이죠. 어떻게 보면. 앞에 사람들은 규제할 수 없잖아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부당이득엔 3배에서 5배를 환수하겠다는 거예요. 3배에서 5배를 환수하면 뭐 손해 보는 거죠. 돈거보다 더 내놔라 이 소리지. 그러겠죠. 아, 네. 이것도 무섭네. 그리고 이제 토지 투기자의 토지 보상 시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건데, 이건 이제 좀 염두에 보셔야 될 만한 게, 이제 토지 보상할 때 가액을 엄격하게 책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뉴스에 막 보면 이제 무슨 왕꽃 버들나무? 그게 가장 비싼 나무 뭐 이런 희귀종이라고 저번에 막 뉴스 나오더라고요. 제가 옛날부터 오래된 것 같아요. 산에다가 나무 갑자기 벌목해가지고 심고 이런 일 많았죠. 이제는 기준을 두겠다는 거죠.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 1000제곱미터당 33주. 1000제곱미터당 33주가 정상적이에요. 300평에 33주면은 대략 한 10평당 하나 정도. 사과나무가. 그렇게가 맞나봐요. 너무 넓은 것 같은데 10평이 하나? 하긴 나무가 클 수도 있겠다. 초과하면 초과분은 보상을 안 해줬대. 그러니까 면적 대비 이제 나무가 너무 많아도 안 되니까 이제 적당량을 하겠다는 건데, 근데 사과나무를 예를 들면 사과나무가 비싼가?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 같아요. 막 묘목 심어놨다고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딱 면적당 이 정도 이상이면 딱 그걸 맥스로 끝내버리는 것 같아요. 필요한 내용이네. 네. 그리고 수목의 이식 비용과 묘목 원가 중에 낮은 걸로 보상하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낮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투기 혐의가 확인되면 농업 손실 보상과 이주 보상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괜히 엄하게 조금 보상 좀 받으려고 지금 과거에 했던 행위처럼 했다가 문제가 되면 네. 오히려 뭐 이익뿐만 아니라 이주비라든지 이런 내용도 못 받기 때문에 손실이 커지죠. 네,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H 등의 부동산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 보상에서 제외된다. 아예. 뭐 그 얘기는 그냥 뭐 뺍시다. 네. 그리고 단기 투자 방지를 위해서 장기 보유자랑 단기 보유자랑 보상을 차등으로 한대요. 오래 갖고 있었을수록 이제 보상이 많아지나 봐요. 근데 사실은 짧게 가진 사람이 비싸게 샀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 당연하죠. 네,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익은 더 적다. 아, 이것도 기준이 쉽지 않아. 어려워요. 아, 그리고 또 하나. 투기 목적의 농지는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제 규정을 넣는 것 같아요. 이게 농지법이랑 농업경영체법을 제정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좀 사실 귀에건 귀걸이, 코에건 코걸이. 그렇죠. 투기 목적인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근거를 만들고 이제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하고, 네. 뭐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확인도 하고 하겠죠. 강제로 처분하라는 명령이잖아요. 만약에 못 팔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매년 그러니까. 벌금 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데,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업, 임대업을 하면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가중금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건 반복적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하고 해체하고 이 행위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크게 3가지 테마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토지나 농지를 취득 단계부터 요건도 강화되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사후 관리하는 것도 강화되고, 네. 그리고 나중에 매매나 양도가 일어났을 때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뭐 과징금이나 벌금이나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영상 뭐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찍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대비를 해야죠.
아는 거는 아는 거고 그럼 내년에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으니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취득에 대한 계획이 있다던가 이미 뭐 물려받을 게 있다던가 이런 부분은 빨리 뭐 이런 게 진행되기 전에 먼저 해 놓는 것도 방법이고, 시행되는 규정에 맞춰서 명확한 농업법인의 형태와 이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의 형태를 나눠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농업법인이 문제될 것 같으면 농업법인에서 빨리 또 일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렇죠. 사업자를 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다가 이게 안 맞네 그러면 폐업하고 다시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네. 부동산은 좀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취득을 한 뒤에 이거 내가 잘못 취득했다 네. 바꾼다라는 게 취득세 문제도 있고 양도세 그렇죠. 문제도 따라 붙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 단계부터 토지 혹은 농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누가 할 것인지 법인 형태를 띨 것인지 과연 내가 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 이런 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론은 농업법인을 시작하시고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첫 단추를 잘 꿰셔야 된다. 그래서 첫 단추는 미래드림에서 네,